자, 주말을 달고 있는 사건 사고 짚어봅니다. 안진용 문화일보 문화부 기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자, 첫 소식, 세계적인 그룹 방탄소년단 소식입니다. 3년 9개월 만에 멤버 전원이 함께 복귀를 앞두고 있는데요. 이 3월 컴백 공연을 광화문 광장에서 열기로 하면서 정말 어마어마한 인파가 몰릴 걸로 예상이 됐는데 벌써부터 대책 마련에 나섰다고요? 네, 안전대책을 강구하기 위해서 서울경찰청이 소속사 하이브 측에 회의를 요청했습니다. 네. 자, 이날 3월 21일 광화문 광장에서 약 18,000명 정도가 모이는 공연을 예상하고 있는데 중요한 건 무료라는 겁니다. 네. 게다가 약 4년 만에 복귀하면서 그들을 처음으로 볼 수 있는 자리니까 실질적으로 약 20만 명의 인파가 모일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수용 인원의 10배가 넘는 수준이죠. 예. 자, 게다가 이 공연 전날부터 이미 밤샘을 하면서 기다리는 팬들이 많을 것으로 예상돼 관련된 안전대책 강구가 필수적인 상황입니다. 네. 네, 그런데 벌써부터 또 이런 소식이 들립니다. 이 광화문 주변에 숙박업소 가격이 2배 가까이 올랐다는 이야기인데 최근에 대통령의 질타에도 이런 현상이 계속 발생하는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사실 이 수요를 충족하기 쉽지 않기 때문에 이런 일이 불거지고 있는데 네. 이 광화문 인근 한 대형 호텔 같은 경우는요. 곧바로 매진을 기록을 했고요. 그리고 근처 한 500m가량 떨어진 호텔 같은 경우도 갑작스럽게 호텔 방값이 2배 가까이 치솟고 있다는 거죠. 자,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3월 20일에서 20일 사이에는 최저 숙박비가 1박에 54만 원인데 그 다음 주만 해도 1박이 23만 원이라는 거죠. 2배 이상 뛰어 올랐는데 호텔 측은 이게 수요 증가에 따른 탄력적인 요금제 적용일 뿐 부당한 요금 인상은 아니라는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네, 이번 공연과 함께 BTS가 정규 5집 아리랑을 발매하고요. 완전체 활동에 돌입을 하는데 벌써부터 선 주문량이 400만 장을 돌파했다는데 이게 어느 정도 규모일까요? 선 주문량이라면 일종의 예매입니다. 네. 아직도 실물 앨범이 나오지 않았는데 400만 명이 넘는 사람이 이 앨범을 사겠다고 주문을 넣은 거죠. 네. 앞서 4년 전에 발매했던 앨범의 선 주문량이 342만 장이었으니까 60만 장이 넘었죠. 네. 앞선 앨범의 최종 판매량이 약 500만 장이었거든요. 대한민국 국민 10명 중에 1명은 이 앨범을 갖고 있다. 이런 산술적 계산이 가능한데 이번엔 컴백 효과까지 합쳐지면서 그 수치를 뛰어넘을 것으로 예상이 되는 네. 상황입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이 매니저 갑질에 불법 의료 시술 등 의혹으로 방송 활동을 중단한 박나래 씨의 근황이 포착됐다고 하는데요. 포착된 장소가 뜻밖의 또 막걸리 제조 학원이라면서요. 네, 맞습니다. 지난 21일이었어요. 서울의 한 막걸리 제조 학원에서 박나래 씨의 모습이 포착이 됐습니다. 지금 네. 사진 보시는 것처럼 마스크를 쓰고 있고요. 네. 양털 코트를 거치고 있습니다. 수업이 있어서 왔다. 곧 시작해서 바로 들어가야 된다고 얘기를 했는데 여기 오게 된 이유에 대해서는 뭐라도 해야죠라는 답변을 내놨다는 거죠. 하지만 최근에 이제 박나래 씨를 둘러싼 여러 가지 논란들이 술자리에서 불거졌다는 주장이 나온 상황 속에서 예. 다시금 이런 주류 제조 학원에 다니는 것에 대해서 따가운 시선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앞서 사진에서 보신 것처럼 박나래 씨가 막걸리 학원에 한 남성과 동행을 했는데 이 남성이 누군지 관심이 쏠리고 있어요. 네, 왜냐면은 전 매니저와의 싸움이기 때문에 현재는 매니저가 없는 게 아니냐라고 생각하시는데 그렇지는 네. 않습니다. 지난해 전 매니저와 싸움이 불거진 이후에 앞서 박나래 씨가 다른 소속사에 있었을 때 함께 일했던 남성 매니저가 일을 도와주고 있습니다. 그 매니저가 동행한 것이 포착이 되면서 이 매니저에 대해서 신상에 대한 궁금증이 커졌는데 사실 그렇지 않고 현재 매니지먼트 일을 봐주고 있는 남성입니다. 예. 네, 이런 상황에서 박나래 씨에게 불법 의료 시술을 했다는 의혹을 받는 이 이른바 주사 이모도 직접 입장을 밝혔다고 하는데요. 법적 대응까지 시사했다고 하면서요. 네, 맞습니다. 오랫동안 침묵을 지키다가 23일 자신의 SNS를 통해서 직접 입장을 냈는데 네. 이 주사이모라는 키워드로 자꾸 자신이 공개되다 보니까는 오히려 부정적 여론이 형성되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사건의 진실은 이렇게 언론을 통해서가 아니라 수사관, 제가 성실히 임한 진술, 객관적인 수사 결과로만 밝혀질 사안이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자, 그러면서 일부 유튜버나 소셜미디어 중에서 주사 이모라는 키워드를 점차 강조하고 있는데 이와 관련해서 통신비밀법 또 정보통신망법에 저촉될 수 있다라는 취지의 의견을 내놨거든요. 결과적으로 이러한 주장이 거듭되면 법적 대응까지 하겠다는 의지로 풀이가 됩니다. 네, 다음은 군 복무 중인 가수 겸 배우 차은우 씨를 둘러싼 논란입니다. 이 탈세 의혹에 휩싸였는데 이게 소득이 아니고 세금만 200억 원이 거론되고 있어요. 네, 맞습니다. 지난해 봄부터 국세청에서 관련 조사를 진행을 했고요. 최근 차은우 씨 측에 200억 원의 세금 추징을 전한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네네. 자,
어떤 부분이냐면요. 차은우 씨가 본인이 직접 돈을 받을 경우에는 개인이니까 소득세가 약 45%가 있죠. 네. 모친이 운영하는 법인을 통해서 받는 일부 내용이 있었다는 겁니다. 이런 경우에는 법인 세율이 적용돼서 약 세금을 20%포인트 이상 아낄 수 있다는 거죠. 하지만 실질적으로 이 모친이 운영하는 법인이 어떠한 일을 했던 건 아니었기 때문에 국세청 입장에서는 이건 유령회사, 일종의 페이퍼 컴퍼니로 보고 있다는 겁니다. 네, 그 해당 법인의 주소지가 또 이 강화도의 장어집으로 밝혀지면서 논란이 좀 커지는 모양새인데요. 네, 그런데 차은우 씨 가족이 운영한 식당인데다 또 방송에서 맛집으로 소개되기도 해서 또 팬들의 실망감을 좀 더하고 있다면서요. 네, 이 페이퍼 컴퍼니로 지금 불리고 있는 주소지의 정확한 업종이 장어집인데 네. 차은우 씨의 가족이 운영하는 곳으로 전해지기도 했습니다. 네. 그런데 중요한 거 과거 차은우 씨가 해당 이 음식점을 맛집이라며 본인의 단골처럼 소개를 했는데 실제로 해당 음식점에 가면 차은우 씨 관련된 여러 가지 컨텐츠들을 만나볼 수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런 상황이 불거진 상황 속에서는 대중들이 바라볼 때 결국 차은우 씨가 본인의 가족의 가게임을 속이고 그리고 조금 더 많은 많은 손님들을 불러 모으기 위해서 저렇게 얘기한 게 아니냐라고 진정성의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겁니다. 네, 차은우 씨는 뭐 얼굴 천재라고까지 불리면서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데 이 탈세 의혹이 사실로 밝혀지면 차은우 씨 이미지 타격, 뭐 방송 활동에도 차질이 불가피할 것 같거든요. 네, 그럴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200억이면 역대 연예인 관련된 이 탈세 의혹 중에서 최고액이라고 볼 수 있는데 네. 일단 차은우 씨 쪽에서는 과세전 적부 심사를 넣었으니까 이게 더 깎일 가능성은 남아 있습니다. 하지만 최종적으로 거액의 이런 탈세가 인정이 된다면 차은우 씨의 이미지에 크게 손상이 갈 수밖에 없고요. 지난해 에이펙 정상회의에서는 또 만찬 사회까지 맡았었기 때문에 차은우 씨에 대한 실망감이 더욱더 증폭되는 상황입니다. 네, 다음은 분위기를 바꿔서 피겨여왕 김연아 선수 얘기 짚어보겠습니다. 이 김연아 선수와 배구 여제 김연경 선수의 특별한 만남이 화제를 모으고 있는데요. 김연아 선수가 김연경 선수의 유튜브 채널에 출연을 했는데 직접 보시죠. 한번 우리 모셔볼까요? 나와주세요. 나 말고 다른 황제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앉으세요. 안녕하세요. 전 피겨스케이팅 국가대표 김연아입니다. 선배님께서 이제 콜을 하셔가지고 이거는 나가야 하는 게 예의다 생각해가지고 감사합니다. 지금 피겨를 시작하신다고 한다면 뭐 더 잘할 수 있을 것 같다던가 뭐 그런 거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피겨를 시작을 안 할 것 같고요. 안 좋았던 환경에서도 우리가 최고를 찍었기 때문에 못하러 지금 다시 해. 우리 최고를 이미 찍었기 때문에 할 필요가 없지. 네, 처음 제작진이 김연아 선수를 섭외한다고 했을 때 이 김연경 선수도 출연이 힘들 거라고 예상했다면서요. 네, 두 사람이 함께 있는 모습은 처음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많이 궁금해해요. 어떤 인연이냐, 학연이냐, 지연이냐. 네. 근데 한간에서 농담처럼 김연이다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예. 김연경, 김연아이기 때문에 네. 실제로 김연경 씨가 DM이라고 하죠. 다이렉트 메시지를 통해서 김연아 씨에게 출연 섭외 요청을 했는데 흔쾌히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예. 그 이유가 나름 있어 보입니다. 일단 선배가 제안한 거에 대해서 나오는 게 예의라고 생각을 했는데 더욱더 큰 이유는 제가 볼 땐 이겁니다. 다음 달에 동계올림픽이 진행이 되죠. 네. 그렇죠. 근데 이 올림픽에 대한 열기가 예전 같지 않다는 거죠. 예전엔 동계올림픽을 대표하는 김연아 같은 선수가 있었는데 지금은 상대적으로 대중적 관심사가 떨어진 상황 속에서 김연아 씨가 더욱더 적극적으로 이를 알리기에 나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이런 두 스포츠 스타 만남 자체만으로도 화제가 될 것 같은데 김연아 선수가 진솔한 이야기를 했는데 이게 또 반응이 폭발적이었다고요? 네, 일단 그 동하계를 대표하는 선수이기 때문에 진천 선수촌에서 사실 만난 일이 별로 없었습니다. 네. 자, 그럼에도 나오게 된 이유. 어릴 적에 본인은 워낙 미디어 노출이 많았기 때문에 지금 부담감이 있어서 많이 나오지 않고 있었다는 거죠. 하지만 김연경 씨가 손 내밀었을 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예의상 나와야 될 거라고 생각을 했고요. 또 하나 중요한 거. 사실 일반적인 예능에 나가면은 예능인들과 신변 잡기적인 얘기가 많이 있죠. 네. 하지만 김연경 선수와 김연아 선수 같은 경우는 정말 선수 시절에 대한민국을 넘어서 세계를 대표하는 선수였죠. 그들만이 가진 이런 공통 관심사 그리고 동병상련의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만큼 허심탄회하게 본인의 속내를 털어놓을 수가 있었던 겁니다. 네, 다음은 화제를 모으고 있는 재계 소식입니다. 삼성전자 이재용 회장의 장남 이지호 해군 소위가 해외 연합훈련에 파견된다고 하는데요. 석 달 전 임관식 모습부터 보시죠. 12월 28일 부로 해군 소위의 임명을 명받습니다. 예, 신고합니다. 필승! 필승!
자, 이재용 회장의 장남 이지호 소위 임관이 엊그제 같은데 다음 달 첫 해외 파병을 간다고요? 네, 아마도 대한민국 역사상 가장 유명한 소위가 아닐까 싶은데 네. 다음 달 2월에 태국에서 열리는 다국적 연합훈련 코브라 골드 2026에 파견될 예정입니다. 자, 이 훈련 같은 경우는요, 해군 및 해병대 국내에서만 300여 명 넘게 파견이 되고요. 이 소위는 통역 장교로서 다국적군 지휘부 간 의사소통을 지원하는 역할을 맡게 됩니다. 예. 코브라 골드 이 어떤 훈련인지 저희가 영상을 좀 찾아봤습니다. 자, 보시게 되면 2023년 훈련 당시 모습인데요. 이 정확히 어떤 임무를 좀 수행하게 되는 겁니까? 네, 이 훈련 같은 경우는요, 사실 경연으로 진행되는 헤비 이어라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가 헤비 이어가 해당이 돼서 한국, 미국, 태국 총 30여 개국에서 무려 8천 명 이상이 참여를 하고요. 구체적으로 내용을 보면은요, 야외 기동훈련, 연합 참모단 활동 등을 수행하면서 연합 상륙 작전 등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사실 소통이 굉장히 중요하죠. 다국적군이 모이기 때문에 이 안에서 이 소위 같은 경우는 핵심적인 통역 임무를 향후 수행하게 된다는 겁니다. 네, 지금까지 화제의 이슈들 안진용 문화일보 문화부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